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데이터로 파고드는 누구일까입니다. 누구일까님?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 전쟁을 다뤘었죠.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AMD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시장이 두 거대 기업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에 시장에 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님.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은 이제 전체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판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거대한 판이라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시장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장 분석기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이 2028년에 1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AI 칩인 셈입니다. 55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시장이네요.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다룬 엔비디아와 AMD의 2강 체제, 즉 듀오폴리 시나리오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체 AI 칩 시장의 무려 45%를 엔비디아도 AMD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5%요? 시장의 거의 절반을 다른 플레이어들이 가져간다는 건데요. 이건 그야말로 판이 뒤집히는 수준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과 공급망 문제입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지만 동시에 높은 가격과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싼 엔비디아 칩을 계속 쓰는 대신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장은 모델을 만드는 학습 중심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중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AI 반도체 수요의 78%가 바로 이 추론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추론은 무조건 최고 성능보다는 비용 효율성, 즉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이 종속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쏘버린 AI, 즉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비용, 시장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 이 세 가지 요인이 얽히면서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와 AMD 두 기업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 새로운 전쟁에 참전한 세 개의 거대한 세력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디 오라클 리서치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세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누굴까님, 이들이 직접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은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이들 기업이 AI 기술과 데이터 센터 확장에 투자할 계획인 금액이 3,200억 달러, 약 44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고 엔비디아 한 곳에 공급을 의존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직접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AI 반도체 내재화라고 부릅니다.
각 기업들의 성과는 어떤가요?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앞선 곳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TPU라는 자체 칩을 오랫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최신 6세대 칩인 트릴리엄은 이전 세대보다 연산 성능이 4.7배나 향상됐습니다.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오픈AI조차 비용 효율적인 추론 작업을 위해 엔비디아 칩 대신 구글의 TPU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는 학습용 칩인 트레이니엄과 추론용 칩인 인퍼리언샤를 모두 개발해서 자사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는 자체 칩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브라가라는 이름의 차세대 칩 개발이 오픈AI의 추가 기능 요구로 인한 설계 변경,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양산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칩을 직접 생산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킹메이커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을 연결해주는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JP모건의 5월 분석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이 시장의 약 55에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고 심지어 오픈AI도 자체 칩 개발을 위해 브로드컴 그리고 TSMC와 10기가와트 규모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내재화 전략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AI 반도체 최대 수요처이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를 추천합니다. 이 ETF는 2024년 12월에 상장되었으며 엔비디아, AMD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드린 킹메이커, 브로드컴까지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어 다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판을 흔드는 첫 번째 세력이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력은 역시 중국이겠죠?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전략은 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에 맞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입니다. 탈 엔비디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죠.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핵심 부품 자금률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약 475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 규모의 3차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군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의 어센드 910C 칩은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톰스 하드웨어의 2025년 7월 기사에 인용된 딥시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비디아 H100 대비 약 60% 수준의 추론 성능을 구현하며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알리바바는 젠우 칩을, 바이두는 쿤룬 칩을 개발하며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칩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만들려는 노력도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웨이를 중심으로 CAMN이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마인드스포어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쿠다에 비해 성숙도가 낮아 성능 저하 문제가 있지만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직접 투자가 망설여지는데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보다는 ETF를 통한 접근이 안전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중국 반도체 집중 투자 ETF인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 ETF를 추천합니다. 이 ETF는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SMIC,
AI 칩 설계 기업인 캠브리콘 등 중국의 기술 자립을 이끌 핵심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 ETF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싸움 속에서 한국의 전력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프라를 지렛대로 삼는 생태계 전략입니다. 생태계 전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을 활용하는 건가요? 한국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삼성 파운드리가 있죠. 이 강력한 메모리와 생산 능력을 국내 칩 설계 기업, 즉 팹리스와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죠? 네, 최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사피온과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합병을 결정하며 국내 최대 AI 반도체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인력과 자본을 합쳐 글로벌 경쟁에 나설 체급을 키운 겁니다. 또 다른 주자인 퓨리오사 AI는 성능보다는 전력 효율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퓨리오사 AI의 발표에 따르면 LG AI 연구원의 테스트에서 엔비디아 H100 대비 4분의 1의 전력으로 2배 가까운 효율을 달성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와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의 중심이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전력 소비 대비 성능, 즉 전성비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점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서 AI를 직접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역시 한국 기업들이 선점하려는 또 다른 주요 격전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에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강점인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 탑10 같은 ETF가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SOL AI 반도체 소부장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록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합병법인의 주요 주주인 SK텔레콤에 투자함으로써 비상장 유니콘 기업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분산 투자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가 저물고 미국 빅테크, 중국, 한국이라는 세계 칩이 경쟁하는 다극화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어느 한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각자의 강점과 전략을 가진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과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승자의 모든 것을 거는 올인 전략은 이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각 세력의 핵심 기업과 생태계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가지 변곡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AMD의 로캠 같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정말 엔비디아의 쿠다를 위협할 만큼 성장하는지. 둘째,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핵심 부품인 HBM을 자립하는 데 성공하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내는지 여부입니다. 이 3가지가 미래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네, 명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2막이 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널디 오라클 리서치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은 있는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